국민 라디오. 지난 11월 6일 한겨레 신문이 단독이라는 표시를 하고 보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불법 파견 싸움 9년 만에 당신은 기륭 노동자 판결받아, 이런 제목입니다. 불법 파견 투쟁으로 2000년대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던 기륭전자 노동자 10명이 진짜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법원으로부터 처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2005년 7월 노조를 결성해 투쟁을 시작한 지 9년여 만, 2010년 11월 노사 합의한 뒤 4년 만의 일입니다. 법원은 김소연 전 분회장 등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해 조합원 10명이 기륭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회사가 1년 1개월치에 해당하는 1,693만여 원씩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면 무려 9년인데 왜 임금은 1년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고, 그러한 일이 왜 또 한겨레 신문이 특종으로 보도할 만한 사건일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9년 투쟁 만에 처음 법원으로부터 그 회사 노동자로 인정받았는데 왜 임금은 1년 1개월치만 지급하라는 걸까요?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은 법원에서 노동자임을 인정해 그나마 다행이다. 법원이 2006년 기준으로 우리 임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올해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 임금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쪽 역시 판결 다음 날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륭전자 분해 조합원들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처음으로 확인받았다는데 둔다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좀 이상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륭전자 분해라고 불렀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말일까요? 오늘 33번째 하정광의 노동학개론에서는 그 주인공들을 직접 모시고 9년 동안에 걸친 사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정광의 노동과 꿈. 2008년 8월에 사람들을 울린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동영상의 제목은 지식채널 3년입니다. 잠시 그 동영상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그 동영상 화면에 나오는 나레이션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색하겠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인터넷 구인 광고. 기륭전자에서 일할 분, 월 64만 1,850원.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임금,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러던
기계가 뻑뻑하면 기름도 치고 닦아서 쓴다. 결국 우리 비정규직은 기계만도 못한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 같은 존재였던 거다. 기륭전자 비정규 노동자 오석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단식, 삭발, 삼보일배, 고공투쟁, 노숙투쟁을 진행하면서 비정규직의 서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기륭전자 노조 농성 1040일 되던 날 여성조합원 인사말 중 기능 여성 노동자들의 몸 상태가 이미 의학적 한계를 넘어섰다. 몸에 저장돼 있던 영양소를 다 소모했고 이들의 심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다. 보건연합 8월 8일 현재 2명의 조합원은 단식 59일째를 맞고 있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이어지지만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때까지 2008년 3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긴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만들어진 2008년부터 또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9년째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바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가게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과객이 3분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네, 저는 만화가 조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른 두 분도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예, 기릉전자 분회장 유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은 박행란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만 들었지만 우리는
그 동영상을 직접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 나오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오랜만에 보면서 또 마음이 울컥하셔가지고 두 분이 잠깐 이렇게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그 영상에서만 보던 주인공을 가까이서 보니까 참 마음이 뛰고 그런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이 9년 동안의 얘기를 남은 시간 동안 참 해야 되는데 뭐부터 얘기할까요? 글쎄요. 뭐 이제 기름투쟁 하면 사실 왜 만들어졌냐보다는 뭐 2008년을 많이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기름투쟁의 핵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기억해 주시는 부분이고.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2008년에요. 네. 저희가 어쨌든 1000일 전에 네. 기름 공장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기치 아래 네. 김소연 전 분회장이 삭발을 4월 16일 날 두 번째 삭발 단식을 하면서 네. 천일투쟁을 기획을 했었고요. 네. 그 기획투쟁들을 진짜 일정에 맞게 착착착착 우리 일정대로 다 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1000일 전에 돌아가겠다는 진짜 절절한 마음을 2008년에 온몸으로 좀 주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기지만 온몸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 그 당시 이름을 정확히 세 글자를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유흥희라고 예. 합니다. 유흥희 분회장님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2005년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예, 하셔도 되죠. 2005년 전에 잘 모르는 분들을 또 제가 대변하는 입장이어서 기륭전자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일단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인공위성 수신 라디오와 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검사를 하는 일을 했었고요. 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하는 일이요? 저는 만드는 과정에서 예. 검사를 하고요. 네. 완제품도 검사를 하고요. 네. 박행란 조합원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뭐 기둥에 다니다 보면 네. 진중하게 앉아서 하는 일은 없어요. 좀 이제 졸음 라인에가 있다가 네. 그 포장도 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뺑뺑이를 시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그 혼란스럽죠. 일하는 자체가 네. 안정감이 없고 네. 이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뭐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땜빵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통과 의뢰가 있는데 그걸 깜빡 까먹었네요. 두 분은 뭔가요? 주호민 작가가 어떤 분인지 아셨습니까? 구력의 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네. 사인을 하나 받았어요. 예. 근데 너무 죄송해서 받았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세에 맞게 놀라거나 반가워하거나 이런 걸 못해가지고요. 그 사인을 특별한 데 받았죠? 예, 빼빼로데이라고 또 빼빼로에다가 봉지에다가 또 해주셔서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뭐. 근데 여기 초대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주호민 작가를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왜 지금까지 당연하죠? 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몰랐고 네. 정말 그 주호민 작가를 몰라봤던 사람 명단에 이제 두 사람 이름을 또 올릴 거고요. 저분이 이제 밖에만 나가면 거의 청소년들에게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신처럼 받들어지는 분인데 여기서만 듣보잡인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항상 웃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몰라봤다고 해서 기가 죽을 분은 전혀 아니고요. 네, 기 완전 죽었어요. 밖에 나가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 모르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자녀분이 혹시 있으면 아니요. 분회장은 결혼을 안 했고요. 그랬구나. 네. 우리 박행란 저는 조합원님.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은 알겠네요. 애들이 몇 마늘을 학년? 잘 이제 뭐 이제 공부
아마 알 겁니다. 물어보면. 그래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만나고 왔다. 아닙니다. 자, 얘기 계속 이어서 합시다. 아니, 2005년, 아니, 뭐 만화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2005년 8월에 데뷔를 했거든요, 만화로. 근데 이제 그때, 노재활성된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벌써 9년이나 됐는데, 문자로 해고 통보가 왔어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고전에 여기 아까 동영상 보니까 취업하는 과정부터 이야기 나오던데, 예. 그 기륭전자에 어떻게 일하게 됐는지, 뭐 기륭전자 직접 찾아가서 취업했는지 이런 얘기부터 예. 해주죠. 취업은 예.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냐면요. 사실 그 공단에 한 10년 전에 있다가 네. 다시 새롭게 공단을 다시 오게 됐어요. 네. 다른 일을 하다가 오게 됐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인터넷 외에는 아무것도 벼룩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취업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였는데요? 2005년이었죠. 네.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네. 이제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전화에 대고 가리봉역에 나와 있으면 네. 봉고차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갔더니 바로 봉고차에 실어서 뭐 비슷한 또래도 있었고 네. 아주머니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계셨고 했는데 한 10여 명 넘게 봉고차에 태워져서 간 곳이 기릉전자라고 간판이 크게 네. 써 있었어요. 그렇게 취업을 하게 됐죠. 네. 우리 박행란 조합원께서는 저는 그 당시에 그 벼룩신문 지역신문에 나오는 신문들 보고 네네. 그전에는 그 회사 이제 큰 회사든 뭐 중소기업이든 직접 가서 이렇게 서류를 내고 직장을 다녔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얼마 있으면 이제 뽑으면 연락이 갈 테니 그때 오라고 해서 좀 기다렸다가 갔더니 이제 그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기름으로 갔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가 친구가 다녔었어요. 예. 그래서 갔던 거예요. 네. 당연히 기름전자 이제 그 직원인 줄 알았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중간 저기를 걸쳐서 가면 파견 업체에서 줄 몰랐어요. 네. 앞으로 조민 작가가 그릴 만화에 이제 그런 장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봉고차 그래야 돼. 그러면 그 법정 최저임금에서 10원 많은 임금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64만 1,850원. 네, 그렇군요. 근데 그때 그 생각나는 그것도 거 없으세요? 몰랐어요. 그 얘기 들을 때? 그때 그게 최저임금인지 모르셨죠? 그것도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우리 전에 콜트콜텍 조합원 두 분이 오셨었어요. 여성 조합원 두 분인데 그분들은 콜트콜텍 다니다가 노동조합 만들고 최저임금 받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 슬퍼요. 우린 노동조합 만들고 최저임금을 받게 됐어요. 그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여긴 그때. 10원 많이 줬네요. 네. 그러면 2005년이면은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러면은 해고가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계약 해지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 만들자마자 이제 7월 말부터 해고 통보를 시작했는데요. 네. 3개월을 채 못 채웠죠. 제가 실제적으로 노동조합 만들고 8월 24일부터 점거농성을 일손을 놓기 시작했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일한 거 한 달 반 이렇게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문자로 해고 통보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니까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찾아가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문자로 온 거는 일감 종료에 의한 거다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또 파업을 저는
통보를 받을 때가 파업하고 있을 때여서 네. 다시 뭐 확인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 네. 해고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문자로 오니까 네. 이 문자에 대해서 뭐 항의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용기 내서 직접 찾아가서 내가 왜 해고돼야 되는지 네. 해고 사유를 알려달라. 그래서 직접 그 업체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기름전자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죠. 항의를 했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해고 이유를 뭐 결근, 말대꾸, 잡담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노조 가입이 가장 큰 원인인 건가요? 뭐 이제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부터 기름전자에는 일정한 시기를 두고 흔히 얘기해서 물갈이 해고라고 해요. 네. 그래서 라인이 원래 기름 완제품 공장이기 때문에 바쁠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쓰지만 좀 잠시 라인이 중단되거나 자재가 들어오지 않을 때 요 몇 시간을 참지 못해서 한쪽으로는 사람을 뽑고 한쪽으로는 자르는 명단들을 수시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것들을 관리를 또 이제 조반장한테 네. 시켜서 조반장이 마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뭐 쥐고 흔드는 것처럼 네. 보이게 만들고 있죠. 권력자죠, 권력자. 네? 권력. 권력자요? 네. 그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동기나 이런 거는 뭐였어요? 예, 노동조합 만들게 된 거는 하루가 멀다고 진행되는 해고였죠. 네. 너무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노동조합 만드는 거는 아이가 아파도 조퇴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도 네. 3일장을 치르고 오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휴. 해고돼서. 네. 그러다 보니 뭐 집안의 경조사라든가 뭐 아이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고를 할 수 뭐라고 해야 되나 해고를 당하니까 네네. 점점 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게 네. 너무 불안해서 정말 해고 걱정 안 하고 일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절실한 마음들을 모여서 그러려면 뭐가 하나 필요하지 않냐. 우리 힘을 만들려면 근데 총대 매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얘기할 정도로 네. 이제 거의 이제 노동조합 결성 즈음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네. 나도 언제 저 사람처럼 잘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는 어땠냐면 월요일 날 출근하고 한 사람이 진짜 아파서 결근을 했어요. 네. 근데 안 나오면 쟤 잘렸대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고가 쉬운. 해고가 네. 아주 간편하게 통보도 없이 네. 그리고 마치 그렇게 통보도 없이 그냥 해고되는 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해고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데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네. 두렵고 내가 창피하고 내가 잘못해서 마치 잘린 것 마냥 네. 느껴지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네. 그렇게 해고되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기룡이 노동조합 만들고 7월부터 네. 전부 해고를 했죠. 전체를. 전부요? 예. 아. 그래서 그 회사가 원하는 파견회사 그 도급이라고 자기네는 주장하고 있고요. 네. 도급회사로 가지 않으면 전적을 하지 않으면 네. 자르겠다 네.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도급회사로 정규직조차도 네. 안에 한 정규직이 있었는데 정규직조차도 도급회사로 가겠다는 전적서 네. 이걸 받았어요. 강제로. 네. 네. 반강제로 울며 네. 겨자 먹고 안 그러면 기름을 나가라 네. 얘기했으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노동조합 만든 사람만 해고하면 이 또 부당해고 네. 때문에 걸리니까 그렇게 기름전자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해고했죠. 아니 근데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해고하면 일을 누가 해요? 어쨌든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취업을 순차적으로 해고를 하니까.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3개월, 네. 6개월, 계약직, 그러니까 파견직은 3개월, 6개월까지 허용이 3개월, 6개월까지 네. 합법적인 거에 한해서 간헐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요 조항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쓰는 거고요. 네. 나머지 계약직 같은 경우는 6개월 계약, 1년 계약 네.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이 돌아오면 나의 근무 연수가 올라가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네. 두려움이 떨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진짜 웃지 못할 상황들이 재현됐죠. 네. 노동대학 우리 수업에 김소연 씨 한번 강사로 초청해서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근데 노동조합 만들던 얘기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노동조합 결성한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업무 시작 중에 울렸는데 비로소 그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말 울리면 막 뛰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노조 만들었으니까 걸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큰 노조를 만들고 나서 작업장으로 걸어서 갈 수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서 점심 때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울면서 밥 먹었어요. 너무 기뻐서. 그럼 그전에는 박경란 조합원도 그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가입하게 됐는지 저는 스스로 했어요. 예,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노동조합에. 뭐, 그 전에, 옆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해요. 그래서, 그럼 하면 좋죠. 이제 남성분들이. 네. 남성분들도 이제 소수가 일을 했기 때문에. 네. 하면 좋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갔더니 노동조합 그 종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 당연히 하는 거라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거 한경을 쓰는 바람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하는 거라고 했죠. 그때 뭐 쓰지 말 거야 그 생각은 나.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아,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네. 뭐 너무 계약직하고 비정규직한테 이제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네. 계약직이나 우리가 이제 딴 데서 이제 왔잖아요. 파견직. 중간 거쳐서 왔잖아요. 예. 거기 그 직원하고 대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죠? 뭐 그 사람이 늦게 온 것은 뭐라고 안 하고 저는 한 번도 지각이란 걸 안 해봤거든요. 네. 거기는 지각 쬐끔만 해도 몇천 원씩 깠거든요. 예, 30분 5분 10분 까는 것도 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각이란 걸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 일을 하다가 네.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은 좀 더 나은 이제 좀 쉽고 이 나이를 타다 보면 쉬운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다 옮겨주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힘든 이 일에 계속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거는 아닌데. 네.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죠. 네. 그리고 불법 파견으로 그 해 12월에 기lum전자에 벌금 500만 원 선고가 됐다고 했는데 그건 불법 파견에 대한 벌금인 거고 어떤 이런 부당 해고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없었던 거죠.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기lum전자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군요. 그래서 고급업체 소속 노동자다 이거죠. 그렇죠. 예. 요건 조금 제가 이제 전문 용어로 쓰자면 그 제조업체 생산직의 파견은 불법이고 도급은 합법이거든요. 네. 지금 아직 파견이 제조업체 생산직 생산 라인에까지 파견을 허용하진 않아요, 우리 법이. 그런데 도급과 파견의 차이가 뭐냐 하면 도급이 되려면 업무가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야 되고요. 그 원청 회사의 관리자의 업무 지시를 받거나 이러면 이건 업무가 독립돼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도급이라고 주장해도 내용상은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럼 네. 불법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비정규직이 불법 파견으로 판정받고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이런 거와 노동법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네. 기lum전자도 똑같았어요. 네. 관리 감독 자체를 다 기lum에서 했고
월급 봉투만 다른 걸로 받았죠. 네. 파견회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룡전자에 가서 일을 하지만 기룡전자 소속이 아니고 도급회사 소속 노동자라고 9년 동안 주장하다가 이번에 9년 만에 그렇죠. 사실은 기룡전자 소속 노동자였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 그건 나중에 그렇죠. 합시다. 그건 맨 마지막 얘기니까. 예. 네네. 근데 기lum전자에서 면접도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lum전자 저하고 네. 면접도 기lum전자 봤어요? 직원인 줄 알았죠. 면접 봤어요, 가서. 작업복 색깔은요? 작업복도 똑같아요. 똑같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2005년부터 이제 투쟁을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단식, 삭발, 삼보일배, 고공투쟁, 노숙투쟁 등등등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김소연 전 분회장님은 단식 투쟁을 엄청 오래 하셨던데요. 며칠 한 94일. 아니 94일이면은 그냥 그때 사진을 보면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네. 만큼 거의 산송장 같은 그런. 그렇죠. 뼈에 가죽만 거의, 입힌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입원을 하신 거죠. 94일 하시고. 예. 굉장하시네요. 참. 어떠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그 당시 사실 단식을 하게 된 거는 너무나 절박해서였어요. 그렇죠. 법에서도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 한 번도 정말로 이 불법에 대해서 바로잡자고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의 소리를 네. 들어주지 않는 게 너무나 억울했어요. 네. 우리는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불법은 회사가 다 저질렀는데 그 불법에 대한 대가는 우리 노동자들이 구속돼야 되고 몸 상해가면서 투쟁해야 되고 손배가압류 맞아야 되고 너무나 억울했죠. 네. 그래서 최소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불법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그 억울함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풀어보자. 네. 이런 게 되게 정말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천일을 맞이하면서도 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소원이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단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시에 김소연 부회장만 워낙 길게 했고 네. 나머지 우리 조합원들도 뭐 보통 뭐 한 달 이상씩 다 했어요. 거의. 네. 그래서 뭐 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안 이루어지는 일인지 확인하겠다. 네. 불법은 회사가 다 저질렀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들이 정말 아마 지금 또 알아가면 못하겠지만 그때 유흥이 조합원도 같이 단식하신 거잖아요. 예, 저도 60 며칠 했죠 그때. 제가 67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때도. 예, 같이. 제가 폐에 물이 찼다는 장본인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단식 종료하기 한 2, 3일 전부터 정말 많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단식 종료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김선 동지가 그때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단체 분들이 매일매일 설득하고 있고 조합원들한테는 알겠는데 살아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네. 조합원 죽일 거냐. 막 이러면서 많이 또 이 응원하신다고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 조합원들한테 압박이 되기도 했죠. 많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서 싸우자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워낙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저희도 이제 단식투쟁 끝나고 나서 다른 네. 데 단식하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기 때문에 못하지만 네. 정말 속상하죠. 많이 마음 네. 아프고 네. 그래서 많이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다가 2010년에 투쟁 1895일 만에 노사 합의가 된 거죠. 예.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정말 이 국회에 저희가 네. 귀빈식당에서 네.
했거든요. 네네. 그 진짜 눈물의 조인식이었죠. 단 10분의 이 조인식 그 굉장히 짧았군요. 네. 사인하는 시간, 잠깐 발언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1895일의 그 투쟁이 막 주마등처럼 막 흘러가니까 막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 투쟁하면서 함께 돌아가고 싶어 했던 네. 언니가 암투병으로 돌아가셨었고. 그 사이에요? 예. 그랬었고, 수없이 같이 투쟁하고 싶었지만, 네. 오늘까지 투쟁했다. 내일부터 안 나오면 너무 미안해서 조합원들한테 생계가 어려워서 네네.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네. 우리 아주머니 조합원들이 되게 많았었죠. 네.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막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울면서 진짜 네. 사회적 합의를 맺었죠. 박행란 조합원님도 그때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그 합의 내용이 뭐예요? 저희 합의 내용은 생산시설이 당시 네. 생산시설이 기룡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1년 6개월 후에 기룡으로의 복직이 첫 번째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형사고발, 치하 뭐 이런 서로 상호간 형사고발, 치하 뭐 이런 거였고요. 네. 나머지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부속합의서로 네. 공개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네. 그간에 이제 임금으로 주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네. 노사하합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네. 한 번에 퉁을 쳐서 줬죠. 5억을. 네. 그랬던 거였고요. 사실은 너무나 긴 시간 투쟁하고 네. 그랬는데 5억이라는 보상은 사실은 조합원들한테는 거의 뭐 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죠. 법률비만 1억이 넘게 저희가 내야 됐고 그동안 함께 마음 나눴던 투쟁하는 사업장들 뭐 이런 분들한테 좀 나누고 뭐 이러저러한 그리고 뭐 복귀하면 신분보장 기금이라고 해서 네.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네. 기간에 우리가 받았던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네. 그런 그거 뭔지 금속노조에서 아세요? 받았던 거. 조민 작가님. 네. 모르고 드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금속노조에서 네. 해고되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잖아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복직하게 되면 그걸 금속노조에 다시 내는 거죠. 그걸 장투기금 예. 명목으로 받았고요. 그 네. 장투기금을 환입하는 이렇게 저렇게 뭐 정리하고 나니까 사실 조합원들한테는 생계비를 거의 줄 수가 없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는 돈은 거의 없고 그 돈을 모아서 1년 6개월 후에 복직이니까 다 나가서 일해버리고 나면 사실 사람의 마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죠. 이렇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서 또 돈 벌면 네. 또 이제 내가 했던 일터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일을 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연대 단위들이 함께 해줬던 그런 마음에 우리가 최소한 네.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복직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같이 투쟁을 하자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10명이 전체 상근을 결의하고 네. 1년 6개월을 기다렸죠. 네. 근데 유예됐죠. 예. 유예 기간이 만료됐는데 회사가 1년 더 하자 그랬죠. 예, 그때 당시 1년 더 하자고 했던 거는 네. 원래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은 생산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네. 취지였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름전자가 생산시설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고요. 네. 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회사가 경영상에 정상적 경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생계도 어렵고 너무 어렵지만 한 차례 더
연장을 네. 요청을 했어요. 1년 6개월을. 근데 1년 6개월을 받을 수 없다. 네. 그래서 1년으로 네. 노사협의를 하면서 네. 회의를 통해서 1년으로 정말 어렵게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하고 나서 네. 이제 2013년 5월 2일 날 복직 합의서에 의거해서 진짜 복직이라는 것을 했죠. 출근을 하신 거죠? 예. 아,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 예, 날아갈 것 같았죠. 아까 국회에서 합의할 때 펑펑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출근도 뭐 눈물 범벅이었다. 네. 언론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복직할 때 펑펑 울고 다시 출근하는 날 그게 몇 년 만에 출근이었죠. 8년 그때, 만에. 네, 8년 펑펑 울고 6개월 막 만에. 두 번 펑펑 우는 순간이 있었는데 물론 그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된 게 그 두 번이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했는데. 8년 만에 다시 회사에 가면 뭐가 좀 어떤가요? 좀 막 변해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고향에 온 느낌인가요? 아니면 낯선가요? 낯설다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복직을 할 때 기능전자 상황이 사실 녹록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 불안한 복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복직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합의서를 시간을 주면 줄수록 더 이행을 하겠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바로 그래서 합의서에 의거해서 복직을 했는데 첫날부터 네. 업무 대기 시키고 그래서 기다려달라는 네. 말을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다려주는 것도 좀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네. 생산시설 빨리 마련하고 그때도 생산시설 없었어요? 예, 그때까지도 없어서 네. 저희는 복직이 더 절실했던 거죠. 왜냐하면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판단을 해서 복직을 한 거였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 기능전자가 이행할 건지 말 건지는 기능전자의 몫이지 우리가 기능전자가 어떠니까 복직을 하고 안 하고를 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합의서에 의거해서 복직을 했죠. 복직 후 근데 뭐 월급도 없고 4대 보험도 그렇죠.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월급도 안 주고 업무 배치도 안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어쨌든 출근을 해서 총무부장한테 조퇴를 할 때도 네. 무슨 일로 오늘 나가게 됐으니 뭐 이러면서 다 조퇴도 하고 뭐 월차도 내고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아니 월급을 안 주면 복직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판결로서 네네. 월급을 안 받으면 생산직에서 회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산직에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네. 최동열 회장이 한 얘기예요. 직원으로 볼 수 없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2010년 11월 1일 날 맺었던 합의서에 의거하면 네. 2010년 11월 1일 날 맺었던 합의서에 의거하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후에 네. 고용한 것으로 본다. 네. 고용한다예요. 네. 그러면 기능으로 고용한다. 네. 이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고용된 것으로 합의를 받고 노사관계 속에서 합의된 것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법원에서도 판단한 거고요. 네.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는 우리가 이제 업무 대기하면서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네. 그다음에 뭐 직접적인 뭐 조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다 이야기했고 네. 꾸준하게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임금이 발생 안 된 원인은 기능전자 측에 있다고 네. 법원이 판결한 거죠. 네. 그래서 규칙 사유가 회사에가 있으니 노동자한테 밀린 임금을 줘야 된다. 그게 이렇게 얼마 얘기한 전에 거죠. 난 판결인 거죠. 예, 네. 최근 판결. 근데 그 2010년에 맺은 그 합의서는 예. 그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
합의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 법으로는 지금 현재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좀 합의는 징벌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선전물에도 많이 쓰기도 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서 맺은 분명한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부정하고 우리 회사 직원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대표이사를 이 나라에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질렀던 최동료 회장을 이 합의를 파기한 죄는 그냥 노사 간의 이 신사협정 내지는 이런 것처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맺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리고 당연히 복직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기업에게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를 위한 문화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토론회도 사회적 합의를 맺은 곳들과 한진이라든가 저희 좀 양상은 다르지만 쌍차라든가 이런 단위들을 좀 모아서 이런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할 수 있을지 토론을 했고 또 한 차례는 우리 사회단체 분들이 민교협이라든가 교수단체들 그다음에 법률가들 인권단체 이런 분들과 함께 기름투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함께 만들었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려면 사회적인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기업사립법처럼 이런 것처럼 좀 기업주에게 처벌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그런 법안들 최소한의 틀거리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토론회도 준비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꼭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산유수로 말씀하셔서 그냥 우리 계속 듣고만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고민은 노동상담 예전에 하면서부터 많이 했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할 수 있냐 하면 합의를 할 때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강제 이행 조항을 같이 합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합의를 안 하죠. 안 하겠죠.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합의를 같이 하면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조건으로 합의하는 사장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홍보물의 중요한 내용을 지금 좀 설명해 주시거나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목부터 소개하셔도 괜찮겠고요. 그중에 한 대목을 읽어주셔도 괜찮겠는데 우리 별로 말씀이 없으신 분이 한 부분을 읽어도 괜찮겠고 일단 그 분회장님이 홍보물 설명은 이제 처음에 하시고요. 그중에 한 대목이라도 너무 입이 무거우신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그 기능전자를 정말 잘 나가던 제조업체였어요. 근데 그런 기능전자를 고정자산 하나 없는 불법적 주주총회 통해서 6,400만 원짜리를 만들었어요. 1,000억 원대 회사를.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당사자, 가장 책임 있는 최동용 회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109명의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지금 야밤도주까지 해서 어디로 가 있는지 어딘가에서 먹튀를 꿈꾸고 있는 최동용 회장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것은 사회적 사기죄로 모든 국민들을 기만하고 노동자를 기만한 책임을 기망했다고 하는데요. 법률적 표현으로 기망한 책임을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하겠다. 야밤에 보조한 게 작년 12월 30일인가 그랬죠? 그 회사 자체가 도망 이사를 한 거예요? 도망 이사를 갔죠. 그때는 회사도 별거 다 했고요. 기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투쟁 과정 속에서 정말 다채로운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어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이 잠깐 뭐 3부 1부 이 정도만 나왔지만 저도 기륭전자 앞에 가서 그 사진관에 사진도 찍었고요. 그러니까 기륭전자 사진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으면 그 사진 찍는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 인터넷에 올려주고 그리고 만화가들이 와서 또 만화도 열심히 그려주기도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긴 투쟁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발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우리가 이런 것도 해봤다 설명해주는 의미로.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연극제, 영화제 이런 거 다 했고요. 그 정문 앞에서. 예. 공장 문학의 밤 해서 시문학 뭐 이렇게 해서 공장 문학의 밤 이런 것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여성 천일투쟁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요. 뭐 릴레이 기자회견이라든가 그 각계각층의 기자회견, 그 다음에 이제 오체투지 네. 정말 온몸으로 비정규직 그 시의원으로 민주노동당 시절에 시의원으로 저희 조합원이 나갔었거든요. 네네. 그때 비례대표 후보로 나갔을 때 그때 오체투지를 온몸으로 했어요. 그때가 네. 이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비정규직 당사자가 온몸으로 이야기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오체투지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도 이제 긴 단식이 아무래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사실 단식하는 저희들은 당사자니까 네. 단식이 길었어도 이제 버텨야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수많은 지켜보는 시민들이나 뭐, 연대단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문화제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네. 촛불 문화제를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라도 하나씩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단식에 같이 동참을 하고요. 네. 뭐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하루 단식했던 것도 사진 같은 거 막 찍어서 막 보내주시고 네. 광화문광장 앞에서 직장 근처 나와서 1인 시위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파견 미술팀에서 아예 아까 영상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아예 공간 자체를 다 미술품까지 다 빌려주셔가지고요. 네. 저희는 그 소중한 미술품에다가 도마로 쓰고 찬장으로 쓰고 막 이러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그 파견 미술팀의 그 전명 분이 얘기하신 게 자기 남편의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에다가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가면 다양하게 이용되는구나. 우리 작품으로만 보지 않고 더 좋게 막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변론도 거의 뭐 무료로 막 변론도 해주시고 네. 뭐 날이면 날마다 진짜 맨날 부탁하고 사는데 단 한 분도 거절하신 분들을 만나보질 못했고요. 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사실 길게 투쟁하면 내가 보일 때만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투쟁사업장을. 네. 근데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게 아마 2008년도 긴 천일투쟁의 그 기름 앞에 가서 그 독립영화 좋은 거 많이 봤고요. 지금 기억나는 게 반두비를 상영하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신동일 감독이 저 뒤에서 그 자기 영화가 상영되는 걸 가만히 혼자 보고 있더라고요. 네. 감독이 왔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내가 만든 영화입니다. 내가 이래야 될 텐데 그냥 그 입구에 서가지고 자기 영화 상영되는 걸 관객처럼 멀리 보고 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그럽니다. 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사실 기름투쟁이 그래서 사회적 합의의 의미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기륭전자 조합원만 싸웠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이 노동자 6년을 싸우고 2년 6개월을 기다려서 복직한 노동자들을 네. 외면하면 안 된다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이런 것들을 기륭전자가 지켜주길 바랬던 네. 마음이고 더 이상 비정규직은 안 된다. 비정규직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최동렬 회장이 사기행각하고 먹튀하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동렬 회장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사기죄 처벌과 업무상 배임, 회사를 거덜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네. 우리 박경란 조합원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같이 싸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각오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무거운 입을 좀 열어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시든지요. 예. 그냥 각오라고 뭐 할 건 없고요. 그냥 해오던 그걸로 앞으로도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오늘 아침에도 그 경비 노동자 네. 이렇게 그 대한문에서 장례 요제하는데 보고 왔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경비 노동자나 이렇게 뭐 청소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슬펐어요. 네. 저도 그 네. 돌아가셨다는 뉴스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다시는 좀 비정규직 앞으로 비정규직 그 단어를 좀 못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예, 뭐 각오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 말이 전 가슴에 남습니다. 더 군더더기 없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작가도 청취자들에게 네. 기중전자 이야기 제대로 잘 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